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. 오늘의 주제는 사업용 자산 처분 시 이익과 손실의 세무 처리, 특히 dispositions of trade or business use property입니다. 사업에 쓰던 건물이나 기계 같은 걸 팔 때요. 그냥 장부 가격보다 좀 비싸게 팔았다, 아니면 싸게 팔았다,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세법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.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 숫자가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. 잘못하면 진짜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고요. 오늘 이 복잡해 보이는 규정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 사업용 자산을 팔 때 나오는 이익이나 손실이 세법상 이게 자본, 캐피탈 성격이냐 아니면 일반 오디너리 성격이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특히 1년 넘게 사업에 쓴 자산, 이걸 이제 섹션 1, 2, 3, 1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처분할 때는 결과가 아주 흥미로워요. 어떨 땐 엄청 유리하고 어떨 땐 또 과거 기록까지 다 따져봐야 하고 그렇습니다. 그 핵심이라는 섹션 1, 2, 3, 1 다산, 그게 정확히 뭐죠? 왜 그렇게 특별하게 다루는 건가요? 섹션 1, 2, 3, 1 자산은요. 기본적으로 12개월, 그러니까 1년 넘게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나 부동산을 말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공장 건물, 사업용 트럭, 기계 같은 것들이요. 이걸 팔아서 순손실, 그러니까 손해를 봤다. 그러면 그 손실은 전액공제가 가능한 ordinary loss, 즉 일반 손실로 처리돼요. 일반 손실로요? 네. 보통 자본 손실은 공제 한도가 있잖아요. 개인은 연 3,000달러, 아니면 자본이익 범위 내 이런 식으로요. 근데 이건 그런 제한 없이 전액 다 공제가 되니까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거죠. 사업 투자 위험을 좀 덜어주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손실일 때는 확실히 좋네요. 그럼 반대로 이걸 팔아서 이익이 났어요. 섹션 1, 2, 3일 순이익이 발생하면 이건 그냥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? 그 낮은 세율 적용받는 롱텀 캐피털 게인으로 처리될 테니까요. 네,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. 섹션 1, 2, 3일 순이익은 일반적으로 롱텀 캐피털 게인으로 봐서 개인은 0%, 15%, 20% 같은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죠.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 딱 등장합니다. 바로 5-year loopback rule이라고 5년 소급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. 5년 소급 규칙이요? 그건 뭔가요? 만약에 이익이 난 해를 포함해서 그 직전 5년 동안에요. 섹션 1, 2, 3일 손실을 아까 말씀드린 오디너리 러스로 공제받은 적이 있다. 그러면 이번에 난 이익 중에서 과거에 그렇게 공제받았던 손실 금액만큼은요. 롱텀 캐피털 게인이 아니라 오디너리 인컴, 즉 일반 소득으로 다시 분류해서 과세해요. 과거의 혜택봉을 다시 조정한다 이런 거군요. 그렇죠. 일종의 균형을 맞추는 장치라고 할 수 있죠. 과거 세금 혜택을 현재 이익으로 상쇄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5년 기록을 꼭 확인해야 해요. 와, 이거 진짜 꼼꼼히 봐야겠네요. 그럼 자산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나요? 예를 들어 기계장치 같은 그런 동사는 또 다른가요? 네, 바로 그럴 때 섹션 1, 2, 4, 5 규정이 나옵니다.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동산, 그러니까 차량, 컴퓨터, 기계 이런 것들이요. 이걸 팔아서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 금액이랑 그동안 비용 처리했던 누적 감가상각비, 이 둘 중에 더 적은 금액까지는 무조건 오디너리 인컴으로 과세됩니다. 이걸 리캡처, 우리말로는 감가상각 환수라고 불러요. 감가상각 환수요? 그러니까 감가상각으로 세금 줄였던 부분을 다시 소득으로 잡는다는 거네요. 네, 맞아요. 과거 혜택을 다시 토해낸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까요? 아무튼 이 리캡처 금액을 빼고도 남는 이익이 있다면 그 초과분만 섹션 1, 2, 3, 1 개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그럼 건물 같은 부동산은요? 이것도 똑같나요? 아니요, 부동산은 또 다릅니다. 여긴 섹션 1250 규정이 적용되는데요. 여기서 또 납세자라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달라져요. 또 달라져요? 복잡하네요. 네, 좀 그렇죠. 먼저 C코퍼레이션, 그러니까 C법인 같은 경우는요. 섹션 291이라는 또 다른 규정이 붙어요. 그래서 부동산 처분이익이랑 누적 감가상각비, 이때 감가상각비는 정액법 기준입니다. 이 둘 중 적은 금액의 20%를 오디너리 인컴으로 리캡처합니다. 20%를요? 네. 그리고 그 20%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이 섹션 1, 2, 3, 1 개인이 되는 구조예요. 그럼 개인 사업자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가진 경우는요? 개인 납세자는 계산이 조금 더 단계적이에요. 일단 부동산 처분이익은 기본적으로 섹션 1, 2, 3, 1 개인으로 보는데요. 중요한 건 이익이랑 누적 감가상각비 중 적은 금액까지는 unrecaptured section 1250 개인이라는 약간 특별한 이름으로 분류가 돼요. 이건 최대 25%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25%요.
장기 자본 이익세율이랑 다르네요. 네, 일반적인 장기자본 이익세율 0, 15, 20%보다 높죠. 그리고 아까 말한 그 5-year lookback 룰 있죠? 그 규칙도 이 unrecaptured section 1250 개인 부분에 먼저 적용돼요. 아, 그럼 과거 손실이 있으면 이 25%짜리 이익부터 일반 소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군요. 맞습니다. 그렇게 과거 손실분 상쇄하고 또 25% 세율 적용될 부분 빼고 그러고도 남는 순수한 섹션 1, 2, 3, 1 개인이 있다면 그 부분만 이제 0%, 15%, 20%의 롱텀 캐피탈 개인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. 와, 진짜 자산이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또 내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법이랑 세율이 다 달라지는군요. 이거 정말 모르면 큰일 나겠는데요. 자, 오늘 사업용 자산 처분, 즉 Dispositions of Trade or Business Use Property 관련 세법 규정들, 특히 섹션 1231, 1245, 1250의 핵심 내용을 짚어봤습니다.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사업을 하시거나 관련 자문을 하신다면 이 규칙들 정말 꼭 아셔야 합니다. 이게 절세와 정확한 신고의 첫 단추예요. 자산 종료, 보유기간,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이 세 가지가 이익의 성격과 최종 세금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. 네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드리고 싶어요. 지금 여러분의 사업 자산 목록 아니면 투자하신 부동산 목록이라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혹시 그 자산의 취득일이나 감가상각 방법 같은 거 그냥 에이 뭐 별거 있겠어 하고 무심코 넘기시진 않으셨나요? 그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 하나가요.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여러분의 세금 계산서를 정말 수백 수천만 원, 어쩌면 그 이상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을까요? 다음번에 자산 처분을 생각하신다면 그 전에 꼭 장부 구석에 있을지도 모를 그 디테일들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어쩌면 그게 예상치 못한 세금 서프라이즈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.